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다. 기자는 나중에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청했다. 아인슈타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산책을 마친 뒤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 수첩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찾은 뒤 기자에게 적으라고 번호를 하나하나 읽어주었다. 기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수첩에서 찾는 아인슈타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자의 마음을 읽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화번호부에 이미 적혀 있는데 굳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뇌가 활동할 때 세심한 선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뇌는 주변 환경 속에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서 보다 중요하고 가치 높은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마치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과도 같다. 파티장에는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악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 온갖 다양한 소리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나 음악소리가 아무리 커도 곁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의 경우 주위의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의 세계에 빠져든다. 10여 명, 심지어 20여 명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귀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차단하는 것과 같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효과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본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청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인간이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지만 주의력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배제한다. 이때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는 다른 소리보다 두세 배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끈다. 예를 들어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묻는다고 하자.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새끼손가락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면 당신은 곧바로 새끼손가락이 쓰리거나 가렵거나 혹은 묵직하거나 차갑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질문을 받기 전에도 새끼손가락의 감각은 똑같이 존재했지만 더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어느 번화한 도시에 매우 유명한 거리가 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멀리서 온 여행객이든 모두 이 거리를 찾아와 오후의 멋진 거리 풍경을 감상한다.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았던 아수, 아양, 아괴, 이 세 사람의 오랜 소원은 바로 이 도시를 여행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 도시에 함께 와서 각자가 본 풍경을 기록하기로 약속했다. 훗날 그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걸었다. 아수는 외과 의사가 되었고 아양은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던 아괴인은 예술가가 되어 도시의 각종 조형물을 제작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이 도시를 찾아와서 유명한 이 거리를 둘러보았고 각자의 눈에 비친 멋진 풍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의 감상은 너무나 달랐다. 아수는 이렇게 적었다. 거리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수많은 옷가게와 고급스러운 커피숍이 거리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니 한 귀퉁이에 작은 약국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진열대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소화제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신중하게 약을 고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외의 신선한 공기와 적절한 운동이겠지만 차마 그들에게 말해주지 못했다. 아양이 적은 글은 이러했다. 이 도시의 화려한 거리를 보았다. 거리에 들어선 수백 개의 상점마다 손님들로 붐볐다. 길가의 가판대에 2명의 여자아이가 손수 만든 봉제 인형을 팔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상점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임대료가 비싸고 건물주가 내거는 조건은 까다롭다. 만약 이 거리에 점포를 하나 살 수 있다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아괴인은 이렇게 기록했다. 거리는 시적인 정취로 가득했다. 황혼 무렵 하늘 가득 물든 저녁놀이 거리의 돌바닥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비췄다. 도시의 드넓은 하늘 아래 붉은 태양이 길가에 늘어선 상점의 쇼윈도에 비치면 거리 전체가 마치 저녁노래 아름다운 꿈에 빠져있는 듯했다. 같은 거리인데도 세 사람이 묘사한 거리는 판이하게 달랐다. 여기서 주의력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사물에 따라 주의를 어느 정도 기울일지를 선택한다. 또 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역시 다르다. 아수, 아양, 아괴인은 각자 경험이 다르고 직업 역시 다르다. 이들은 같은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고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물에 주의를 기울였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매일 외부로부터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는 유의미한 선택을 거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